자사고를 다녔는데 거기서 뭐 한 20등 정도 했대요.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는데 내 목표가 서울대인데 20등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노력을 해봤어요, 열심히. 근데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넘사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걔네들은 정말 타고난 머리가 있거나 쟤는 그냥 넘사벽인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이 열심이라는 기준 있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난 진짜 열심히 했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 공부머리가 우리 아들이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최근에 이거 공부머리의 발견, 이 책 읽고 그 댓글에서 어느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캐다맘의 좀 소신 발언 듣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는 영상을 그 월부하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재테크 채널 이런 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공부머리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치동에 막 가서 아이에게 과한 사교육을 시켜서 주입식으로 스카이 입학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저는 약간 굳이 그래야 되나? 그렇게 안 하고도 될 애는 되고, 그리고 될 애라는 뜻은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 저는 좀, 물론 타고난 머리가 좋은 확률이 높겠죠. 근데 타고난 머리가 좀 안 좋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를 대치동 가서 굳이 그렇게 사교육 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 공부머리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고 아닌 아이들은 그 아이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강점을 살려야 된다는 정말 동의해요. 과하게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데 가서 사교육 꼭 시켜야 되지는 않다라는 거에도 제가 되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서 얘는 공부머리가 없는 애니까 이거를 이제, 물론 이 책에서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해라 이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영상 보고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 마인드셋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인드셋이, 이 책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뇌는 변한다고 해요. 가소성이 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쭉 누르면은 들어가죠. 근데 빼면은 다시 원래로 복귀가 되죠. 이거는 가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뭐냐면은 플라스틱 같은 거 녹이면은 그 상태로 변해버리죠. 그게 가소성이거든요. 근데 뇌의 가소성을 발견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그래서 뭐냐면은 공부를 전혀 잘 못하던 사람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뇌로 가소성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하면은 성장한다, 변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이 책 두 권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은 누구나 다 어떤 자기의 강점인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만에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알아서 정말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랜트 카돈, 되게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분 말이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배 법칙.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목표를 10배로 잡아라. 그러면은 방법이 생긴다. 이 말 저는 정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집착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해라 이거죠. 그러면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책도 보고 되게 좋았는데, 이거 뭐냐면은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10배 법칙 책에 대해서 최근에 이거 쌍둥이 이 채널에서
이제 10배 법칙 책을 보고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자사고를 다녔는데 거기서 뭐 한 20등 정도 했대요.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는데 내 목표가 서울대인데 20등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노력을 해봤어요, 열심히. 근데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넘사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걔네들은 정말 타고난 머리가 있거나 쟤는 그냥 넘사벽인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고승덕 변호사 아시죠? 예. 10회도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쟤네는 머리가 좋은데 한 3번 정도 3회 독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 그럼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쟤네보다 한 3배는 더 해야지 해서 10회 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시든 뭐든 다 막 수석으로 입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 쌍둥이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자기 반에서 이제 본인이 5등이었나 봐. 그러니까 4등까지 있는 이 4명한테 다 물어봤대. 너네는 교과서를 몇 번을 보냐? 왜냐면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한 번 1회독 한 번 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대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한 2번 정도 봤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고승덕 변호사님이 막 10회독 했다니까 설마 하고 그 4명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4명이 모두 다 짝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한 5번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되게 당연하게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열심이라는 기준 있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난 진짜 열심히 했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난 포기해야겠다. 또는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돼. 쟤네들은 하더라. 쟤네는 뭔가 특별한 타고난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라는 거. 그리고 집착을 할 정도로 10배로 하라는 거. 그러면은 제 생각이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이제 이 책에 제가 지금 이 책 아마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아직 다 안 읽었는데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댓글 쓰신 분이 좀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빨리 영상을 올리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진짜 없고 그리고 강점이 예를 들어 뭐 손재주가 있다거나 이러면 기술직이나 미용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들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애들 테스트를 봤어. 공부머리가 진짜 겁나게 없어. 진짜 이렇게 테스트가 나왔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려고 다른 진로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진로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잘해. 그러면은 밀어줄 생각 진짜 있어요. 그러나 책 읽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면은 저는 아이가 예를 들어 손재주가 너무 뛰어나. 그래서 기술직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 만약에. 그리고 괜찮아요. 이거 진짜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포기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저는 이 기본 기초 학문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공부와 독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게 아비투스라고,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그러니까는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좀 돈에 많이 국한돼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이제 7가지 영역에 있어서 뭐 문화 자본, 심리 자본, 그리고 뭐 지식 자본, 경제 자본,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 우리 말하는 거, 그리고 신체 자본, 언어 자본, 그리고 사회 자본, 이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은 정말 품격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 이런 정도다,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엘리트 교육, 그래서 귀족들 예전에,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엘리트로 이제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 분들이 다 뭐 하냐면 겁나게 공부시켜요. 자, 얘가 공부머리가 있나 없나 테스트 같은 거 안 해.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막 그리스어 이런 거 그런 거 막 시켜요. 예, 어린아이. 그냥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화 자본.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예,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여기 언어 자본. 그러니까 그냥 뭐 영어 하나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거겠죠. 서민이지만 우리 엘리트 교육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책으로. 책으로. 그리고 잠수내 영어, 엄마표 영어로. 저는 언어 자본 충분히 자연스러운 언어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문화 자본, 사회 자본,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자본들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아이는 일단 열려 있어. 뭐든. 그러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머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뭐 테스트를 보더라도 봐서 공부머리가 정말 심각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부와 독서를 포기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병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강점을 찾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학은 그냥 걸어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국말만 잘해도 취업은 걱정이 없을 거다. 한국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그 연령대에 일을 실제로 해야 되니 한국 사람이 없고 대부분 이민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회성, 인성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회성, 인성 기르는 또 책육아가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사자소학 이런 것도 많이 인문 고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책육아 하신다는 이야기. 네. 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책 다 읽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어머니들 너무 어떤 뭐 이렇게 뭐라 하죠,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어떤 거를 이제 막 얘기를 듣고서 이거구나 하고 이제 막 이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교육을 시키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어떤 거면 그래 대치동을 가야 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사실 엄마가 정말 그런 주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마가 생각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돼.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엄마가 책을 읽는 게 책육아의 시작입니다. 네. 어머니들 책 읽으시고 그리고 저는 정말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엄마들도 나도 저 자신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완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가 10회독 해서 자기는 머리가 나쁘지만 공부에 완전 달인이 되셨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 공부머리가 우리 아들이 완전 제로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영유아이고 초등 저학년이면요. 사실 모든 것에 희망이 있어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이걸로 기본적인 공부와 독서는 그냥 디폴트예요. 기본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은 제 생각에 초등 고학년부터 이게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 고학년 이후에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가 되는데 그때 테스트를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점수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고서는 전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와 독서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막 1, 2등급을 해서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도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치동이나 이런 데 학군지를 반드시 가서 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래서 뭐 스카이 입학을 하는 게 성공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는 아이의 강점을 살려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 아이에게 맞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 읽기는 병행해야 된다. 생각하는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강점을 당연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저는 책을 읽고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 시원하게 포기해! 그리고 이제 네 좋아하는 거 해!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책을 읽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